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오승종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3년차 충남도지사 공주시 방문에 따른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지사님 인사 말씀에 이어서 주요 현안 사항을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및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8기 3년차 지금 시군 도민과의 대화에 순방을 하는데요. 공주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보니까 저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2년이 이제 지나고 3년째 이렇게 접어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4년짜리 계약직이잖아요. 근데 계약직인데 벌써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주에 와서 공주 시민들께서 이 도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정에 좀 반영을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요. 실은 시군이 그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도도 어려워요. 도도 어렵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세수가 지금 제대로 거치지 않는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의 그런 재정 열악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좀 거들어줄 수 있으면 좀 거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시군을 지금 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말씀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도정에 반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많이 우리 기자분들 뵀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좀 얘기를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도일보 박종구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약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금강교를 우리 제2금강교를 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의원한테 형성 변경을 통해서 편도 1차선으로 지금 가설 중인데 이게 사실상 너무 협소해요. 시내에 진입하는 도로가 4차선 아닙니까? 2차선이 들어와서 4차선이 된다고 할 때 병목 형성은 뻔히 불보듯 뻔하다 해서 4차선으로 좀 확장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KTX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시나 도에서 무던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요인이 뭔가는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역세권 개발을 획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실력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왜 노인 요양병원을 아주 공원화해서 역세권에다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지사님의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KTX 역세권은 저희 도가 지금 다방면에서 우리 기자분하고 저는 생각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만나서 논의를 좀 하고 있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 노인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지역에 뭔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산업단지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역세권 그 주변에는 산업단지도 집어넣고 또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야 제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치료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지금까지 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지금 안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보면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여건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을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역을 만들어 놓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역세권 개발을 하든 산업단지를 집어넣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통 인프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경제적인 그런 그 부분이 효율성이 있어야 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떨어져서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거기하고 세종시하고의 그런 연결도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세종시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행정 수도가 되고 국회까지 다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종시가 팽창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여건은 좀 좋아지고 조금 있는 그런 그 입장이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방안들을 좀 찾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금강교 문제는 지금 이게 제 4차선 확보장하는 이런 문제는 도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니 이게 쉽지를 지금 않은 이런 부분들이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지금 벌써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미 눈코입이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건 조금 늦어서 4차선 확보장을 하는 그런 부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4차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실은 공주는 공주답게 가는 그런 부분 저는 솔직히 여기서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2차선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2차선을 관광지답게 가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잘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대교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게 저는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오히려 대교 자체가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이걸 확장을 해서 늘리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보다는 이게 관광 상품화가 돼서 적어도 이 대교가 건설이 되면은 이 공주를 찾는 사람들이 뭔가 이 대교를 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교 이 설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양쪽 같은 경우는 그런 어쩌면 보도라고 그러나요? 이 차가 아닌 사람들이 좀 인도 보도 이런 부분들 같은 거 좀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대교 이 자체가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지금 오히려 빠르지 이걸 지금 이 4차선으로 지금 벌써 이미 눈코입이 그려져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공주신문 이석하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이 지난해 4월 공주 방문 당시에 공주의 한옥마을 전체를 10년 안에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주 시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의 초삽을 뜨실지 예산은 언제 투입을 될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언제 구체적인 구상 아니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좀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의 그다음에 이 관광에 맞는 표준 모델을 지금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계획 그다음 표준 모델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다 끝납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문광부 장관, 문체부 장관 만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을 공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 주거 한옥 그런 부분보다 첫 시작을 저는 상업 그다음에 관광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금강투데이 이철재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강투데이 이철재입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제인데요. 공주 동현지구 조성사업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인증원이 지난해 12월 약 한 30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26년 상반기 중에 이제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 그 토지가 한 99% 정도가 용도 지역이 보전 관리, 생산 관리, 농림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계획 관리 구역으로 변경 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7월 중에 아마 용도 지역 변경 고시 이제 완료 등 이제 입지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한 추진 방향하고 향후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과 기대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같은 경우는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2만 명, 적어도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가 거기를 방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증원이 들음으로 해서, 인증원을 찾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보면은 지역에, 저는 커다란 경제적인 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게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 공주의 어쩌면 이 삶의 그런 터를 쫓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들 중에서는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은 지역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도 변경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절차를 밟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인증원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그쪽에 송선, 동현 이 지역에 앞으로 공주고등학교도 그쪽 부분으로 이제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전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세종시가 이 도시가 탄생을 하면서 공주에 장기를 비롯해서 의당 많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세종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인구도 또 이 블랙구처럼 공주에서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종이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종에서 이제 공주로 이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뭔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정도 가야 되고 저는 공주시의 시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주의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이 문제도 저는 이전을 하면서 산림자원연구소도 지역의 그런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공주하고 다 이게 붙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공주와 세종은 행정구역상은 뭐 이렇게 엄연히 충청남도와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에 세종시와 공주시가 구분이 행정구역상은 구분이 되지만은 도시상으로는 이제 같이 이제 이어지는 이제 하나가 되는 형태로 뭔가 발전의 방향을 저는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 이제 인중원을 여기 최우철 시장 계시지만은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유치를 한 거고요. 또 앞으로도 공주시하고 세종하고의 그런 그 속에서 공주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그다음 논리와 명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세종과 공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뭔가 도시가 발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간투데이 유성만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간투 유성만 기자입니다. 도지사님 공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까 그 박종국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KTX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주역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근에 있는 논산시나 부여군 논산 시민이나 부여군민들한테조차도 좀 외면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주시에서도 통 크게 좀 양보하시고 논산시나 부여 군민들을 이 공주역으로 끌어들여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공주, 논산, 부여역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안 아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왜 천안 아산역이라고 왜 붙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논산이나 부여에 있는 논산 시민이나 부여 군민들의 얘기도 제가 뭐 전체를 들어본 건 아닌데 제가 들어봤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소속감이죠. 어떤 자기네들이 부여라는 논산시라는 그 명칭들이 아마 같이 이렇게 합리화가 되면은 아마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도 차원에서는 논산시나 부여 군민들이 공주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도로 여건의 인프라 그런 것만 좀 갖춰만 주시면은 아마 논산에서도 뭐 논산역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들어갈 것 같고요. 없어질 것 같고 반면에 아마 그 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가지고 근현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 기자분들 한번 좀 고민하고 한번 좀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8도였잖아요. 북한까지 합쳐서 지금 북한까지 합쳐 8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남한만 해도 지금 17개 시도예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인구 뭐 한 40만밖에 안 되는데 특별자치도고 그냥 가끔은 또 직렬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가 17개 시도지사 모이면은 세종시 이런 데가 우리보다 또 이 앞에 서고 발언권도 먼저 주고 뭐 그래요. 저 자존심 상하거든요. 뭐 충북 150만 뭐 정도, 대전 150만 정도 되고 우리는 한 220만 가까이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인구 한 500만 정도 되고 호남도 다 전라남북도 그다음에 광주 하나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영남 같은 경우 하나로든 둘로 이루어지든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을 한 5, 6개 시도 정도로 가야 되고 거기에 그 정도 돼야 뭔가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정부라고 제대로 할 수 있고 간다. 그리고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광역
그런 그 지방 정부의 갈등조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만 중앙에서 하고 그래서 그래야 제대로 지방 분권으로 갈 수 있다. 우리 한 560만 정도 되거든요. 충청도 전체가. 그러면은 이 덴마크 같은 경우 한 600만 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옛날에 말이나 타고 아니면 맨날 걸어 다닐 때도 팔뚝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이게 다 쪼개놓은 거 아니에요? 남북으로 보고. 그래서 자기 통치하기가 낮게 했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돼 있죠. 옛날에는 시군 소재지까지 가려면은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는데 요즘은 20분, 30분이면 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호적동본, 주민등록동본 뛸 때에는 다 수기로 했는데 요즘은 다 그냥 집에서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나눠야 되는 이 부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행정의 고비용이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광역 단위로 가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중금의 이병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지구 어촌 죽당 국가정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주는 한 15만 평이 조성되고 부여는 한 40만 평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주와 부여를 금강권으로 하나로 묶어서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도지사님 생각 어떠신지. 순천만 그러고 태화강이 2호가 되고 금강이 3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지사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가 좀 이제 설계 들어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여도 하고요. 또 공주도 하고 또 이 아산에서도 또 이 산정호수 주변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방정원이 되고 난 다음에 기간도 몇 년이 지나야 돼. 3년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몇 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이제 지방 정원에 습격시켜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릴 수는 없고요. 이 공주나 부여나 그 다음에 이 아산이나 지금 한 서너 군데에서 충남을 하는데 추진하는데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매칭을 매칭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지원을 하고 지방 정원으로 뭔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예를 들어 공주면 공주 시민들이 그 다음에 부여는 부여 국민들이 얼마만큼 잘 만들어 갖고 잘 관리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정원이 우선 먼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정원 먼저 선정이 되면은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 가지고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수천만하고 그다음 태화강 때문에 국가정원이 그냥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그냥 바람이 불었는데 이게 바람직스러우냐 안 바람직스러우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다만 공주 같은 경우는 지방정원이 저는 좀 필요성을 인정해요. 이제 국가 이제 정원으로 가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백제의 고도고 역사의 도시고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하고 온 사람들이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동양일보 유한권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역사박물관이 공주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유물 35,000여 점이 작년과 재작년에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넘어갔어요. 똑같은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공주 시민들로서는 소중한 문화자산이 타 시군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더 큰 걱정과 우려는 신미통신일록이 세계유산인데 그것을 포함한 기미교 일괄, 유물 일괄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나중에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이제 세종에 국회에 온다, 청와대 온다 하고 있는데 지금 KTX역 두 개의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그것까지 세종으로 오면 세종역을 설치한다는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 세종에서 저들은 지금 오송으로 많이 가지 지금 공주역으로 많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주하고의 영향이 저는 그건 없다 이렇게 봐요. 공주에 영향 없고, 공주는 지금 왜냐면 세종 시민들이 서울을 가고 어디로 갈 때 지금 탄천으로 안 가잖아요. 공주 역사를 안 가잖아요. 오송으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도 의견이 듣고 어떤 게 또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가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역사박물관 문제는 시민통일 이런 부분은 안 가게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유기문화진흥원이 있으면 유교에 관련된 이런 소위 유물들을 이제 간 거고, 시민통일 그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역사박물관을 그게 옛날 공주 국립 박물관이 저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충남 이제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충남에 그런 이 역사 유물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에서는 공주 문화관광단지 내에 백제 스타케이션을 비롯한 백제문화청과 아트센터 고마를 중심으로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사업은 야외 오픈 공연장과 미디어 파사드, 루미나 시스템, 음악 분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국비 지원 안 되면 도하고 시하고 할게요. 그거 붙잡고 1년, 2년 그럼 뭐겠어요, 이거.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동양일보 이영석 기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하고 동현 신도시 조성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잡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빨리 진척을 해서 신도시를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공주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기존 이제 원도심에서 블랙홀처럼 저쪽으로 빠져나간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또 반대를 고민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종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종시가 좀 확대해가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종시는 정착이 그렇고 세종시에 10분 내지 20분밖에 안 걸리고, 그래서 공주 이쪽으로 올 수 있게 그래서 좀 눈을 크게 좀 뭔가 넓혀서 이렇게 이 시각 속에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제가 좀 듣기에는 지역의 원주민들이 좀 일부가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나 이제 좀 반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서 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신관서부터 저는 세종까지는 전 붙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야 공주가 커진다 이렇게 보지. 이걸 폐쇄적으로 이게 아까 얘기한 행정은 세종시와 충남 또 세종시와 공주지만은 이게 하나의 그런 생활권 형태로 가야 우리 공주의 그런 파이가 커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거는 백제문화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는 부여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공주에서는 공주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각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련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백제문화재를 경련제에 관해서 도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제가 대백제전을 한번 보면서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솔직히 보니까요 엉망이에요.
솔직히 엉망이고 그다음에 뭐 지역에 뭐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이 단체들별로 5천만 원 1억씩 뭐 해가지고 뭐 제사 지내는 것만 엄청나게 많고 뭐 그래서 이거는 근데 한 번에 뜯어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부만 뜯어 고치면서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이 뭐 관람객 온 거라든가 여러 전체적인 부분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그만큼 돈 쓰고 이게 지금 제대로 좀 뭐 장기적인 그런 계속 그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컨셉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좋은 점수 줄 수 없거든요. 다만 부여하고 이것도 뭐 이 공주하고 뭐 주네끼리 싸우면 뭐 좀 싸우게 냅두고 난 다음에 도에서 가야지. 지금부터 뭐 공주가 얘기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또 부여가 얘기하는 거 맞고 그러면은 제대로 저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부여 얘기도 듣고 공주 얘기도 듣고. 근데 다만 근데 이번에 공주나 부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다. 이거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완전 실패가 아니고 일단 관람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역대 최고 아니에요? 최고인데 부여도 엊그제 갔는데 부여 군수도 장수부터 해가지고 다 긍정적이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이면서 그러면서 뭐 공주하고 부여에 또 이 관련 또 저기 하는 뭐 전문가나 아니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이 분들도 좀 뭐 색다른 이런 경험들도 하고 그다음 방법들도 좀 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좀 서로 간에 얘기를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양쪽을 위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해서 조정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상 지가 나설 때는 아니고 좀 지켜보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님 간략하게 하고 저기 지금 이제 청벽에 그 산림자원연구소 예. 이전 추진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가 있고 행정구역이 거기가 세종시로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세종시가 산림자원연구소하고 그 금강휴양림을 매입을 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세종시가 매입할 수도 없어요. 돈 없어서. 그 지금 적어도 2, 3천억 정도가 넘게 되는 그런 돈인데 저희가 그걸 뭐 싸게 줄 수도 없고요. 공짜로 줄 수도 없고. 제일 처음에 제가 지사 되고 난 다음에 기재부에서 산림청 부분을 너네를 다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청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죠. 그래서 산림청한테 줘서 산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해라라고 하고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기재부한테도 가고 그런데 기재부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너네들이 매입을 할래 안 할래 그래가지고 이미 통보를 했는데 기한 지나가지고 까지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충남도 차원에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섰고요. 그러면 이제 세종시하고의 관계인데 세종시가 살 돈도 없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한 3천억 들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못 해요. 그래서 저건 이제 근데 민간한테 저건 매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민간한테 매도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민간한테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민간도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냥 산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민간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세종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용도를 세종시가 이제 자기네 세종시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이제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하니까 세종시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뭐 개발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세종시하고 저희 충남도하고 논의를 합니다.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논의가 되면서 그 기업이 거기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 민간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민간도 그래야 세종시하고 협의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도하고 그냥 이렇게 저희가 빠져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첫째는 세종시하고도 논의가 돼야 되고 세종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갈 것이냐 또 그 속에서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산림자원연구소를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부분이 또 이제 공주시하고의 발전에 어떤 견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한 두 군데 이런 데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뭐 비싸게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제값은 받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지금 제대로 그려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립의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지사께서도 그 충남도의 그 열악한 그 지역 의료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그 충남에 이제 국립의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이제 갖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브리핑도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에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도 반드시 이제 포함돼야 된다고 건의문도 내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4월 총선에서도 후보들이 이제 국립의대를 공주대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도에서도 지원 정책을 좀 세우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부분하고요. 저는 그 의대 정원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확대가 당연히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확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경북하고 저희 충남하고 그 다음에 전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세 군데에는 의대를 저는 신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또 독대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얼마 전에 공주의료원 선거 직전에 공주의료원 방문했을 때도 그날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 생각이 조금 옛날에는 국립의대 신설 이번에 확실했는데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좀 의대 신설은 저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대 신설에 일부를 배정을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부분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도. 왜냐하면 의대를 만들게 되면은 몇 년간은 숫자를 뽑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의대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몇 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은 그런 과정을 밟으면은 또 의원 정수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매끄럽게 갈 수 있고 그런데 처음에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나 이 정부에서 하는 방법이 좀 오히려 의대 신설부터 가면은 몇 년 학생 안 뽑잖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들도 좀 바람직스러운데 아니면은 의대 정원 중에서 의대 신설하는 그런 부분은 몇 년 동안 의대 이 정수 이 부분이 좀 뭔가 좀 세이브가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좀 검토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인데 저는 확고하고요. 또 애간 여기까지 변함이 없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선 8기 3년차 충남도지사 공주시 방문에 따른 언론인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